그래서 일단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요, 음식들을 가려 드시다 보면 장내 유익균들이 점점 늘어납니다. 이 SAD는 약자인데요. S는 스탠다드, 표준이죠. A는 아메리칸, D는 다이어트입니다. 미국인의 표준 식단이라는 뜻이에요. 미국인들이 보통 어떤 식단을 하고 있을까? 크게 보면 약 32% 정도는 동물성 단백질을 먹고 있고 57%는 가공식품, 나머지 11%가 통곡식이나 채소류였습니다.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과 가공식품이 거의 90%를 차지하죠. 그래서 이렇게 미국인들의 식단 자체가 식물은 10%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대부분 90% 정도가 동물성 단백질과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에 좋지 않은 식단입니다. 우리 한국인하고도 많이 비교가 되죠. 이런 식단을 하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어떤 사람도 가면 다 날씬하게 보일 정도로 200kg, 300kg의 이런 초고도 비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가공된 식품, 또 육류, 유제품, 또 간식, 디저트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먹는 것이 바로 미국인 표준 식단이고 또 굉장히 건강을 잃게 만든다 할 수 있습니다. 미국에서는 분변 이식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요.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가공식품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 가공식품에는 첨가물이 굉장히 많잖아요. 이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첨가물 약 10,000가지가 넘는 이 첨가물을 계속 먹다 보니까 몸의 건강 상태가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. 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유익균은 줄어들고 유해균은 늘어나는 건강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유해균 중에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라는 아주 유해한 이 세균이 미국인의 장내에 많아서 이것은 항생제로도 잘 해결이 안 돼요.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이식하는 이런 분변 이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가 왜 많이 생겨났을까를 보니까 바로 첨가물 중에 하나인 트레할로스의 부작용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. 근데 미국인들이 이것을 알게 되기까지 약 18년이 걸렸다고 합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험한 후, 그것도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. 우리가 이렇게 가공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건강에는 해로운지 알게 되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됐죠. 건강을 잃게 만드는 미국인 식단을 우리가 따를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식물성 식단을 늘리고 가공식품과 동물성 식단은 줄이는 방향이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통곡식을 많이 먹는 그룹의 사람들의 사망률이 줄고 또 질병의 발병률이 낮았다라는 통계들이 있습니다. 미국에서도 가공식품과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도 통곡식을 먹는 분들이 계세요. 통곡물을 매일 꾸준히 드시는 분일수록 사망률과 심혈관 질환 이런 질병들이 낮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25만 명의 이 메타 분석 연구에서도 뇌졸중의 위험, 대장암의 발병률도 각각 14%, 20% 이하로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. 그리고 여성분들은 다이어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바로 체질량 지수, 복부 비만 이것도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당뇨병의 발병률도 통곡식을 먹었을 때 3분의 1로 줄어든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질병들을 예방하는 음식으로 바로 미국에서는 이 통곡식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. 이미 통곡식을 주식으로 먹고 있는 아시아 쪽의 이 식단을 굉장히 주목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.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식물을 많이 먹으면서 동물성은 먹지 않고 가공이 덜 된 양념이 적은 음식인 바로 사찰 음식이 있는데요. 이 사찰 음식은 미국과 유럽에서 굉장히 건강식으로 주목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요리입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배우러 우리나라에 이 사찰 음식을 또 배우러 오시기도 하시죠. 이렇게 이제 통곡식을 많이 먹게 되면 장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바로 단세 지방산이 매우 늘어나게 됩니다. 이 단세 지방산은 장내 건강을 최적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그랬죠. 그래서 장내 염증을 줄이고 또 대장, 상피세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건강한 장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. 세 번째로는 이 밀에 들어있는 글루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글루텐 프리 제품이 요즘 많이 나와서 글루텐이 안 좋은 건가?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. 하지만
그냥 밀에, 통밀에 자연스럽게 들어있는 밀 단백질입니다. 셀리악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일반 사람들의 경우, 건강한 장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통밀을 먹었을 때, 즉 글루텐이 있는 채로 먹었을 때 유익균이 더 증가하고 유해균이 감소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글루텐 프리로 정제된 걸 드실 것이 아니라 그냥 통밀 그대로 드시면 건강한 사람들은 더 이롭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 거죠. 자연에서 통곡식이 주는 이로움, 이 건강한 장내 환경을 만들고 사망률과 다른 질병들을 감소시키는 측면에서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. 많이 즐겨 드시면 좋겠어요. 네, 슈퍼푸드라는 음식들이 여러 가지 소개가 되는데요. 방송에서 한번 브로콜리가 좋다 하면 이제 브로콜리만 드시는 거예요. 시장이나 마트에서 브로콜리가 막 동이 나요. 블루베리가 좋다 하면 또 블루베리만 또 막 드시려고 하는 거예요. 슈퍼푸드를 모든 음식 중에 하나로 챙겨 드시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. 그렇지만 그것만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. 식물은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의 장내 미생물은 다양한 음식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. 따라서 다양한 식물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영양소를 내가 흡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. 그래서 다양성이 좋습니다. 식물도 다양하게, 장내 미생물도 다양한 미생물이 생겨서 인체의 건강을 아주 최적화시켜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 가지 음식의 슈퍼푸드가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식물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먹는 방법, 로브 라이트가 추천한 것처럼 일주일에 30가지 정도의 식물을 먹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이롭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포드맵 식품은 오스트레일리아 모내시 대학교에서 과민성 장 증후군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식품 분류입니다. 포드맵은 약자를 딴 건데요. 저 포드맵이 있고 또 고 포드맵이 있습니다. 이 포드맵의 약자는 F는 fermentable, 발효되기 쉬운 이란 뜻이고요. O는 올리고사카라이드, 올리고당, D는 디스사카라이드, 이당류, M은 모노사카라이드, 단당류, A는 and, P는 폴리올스를 뜻합니다. 발효되기 쉽고 또 올리고당, 단당류, 이당류 이런 당류 음식이 사람이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이런 성분들이 낮은 음식과 또 높은 음식을 분류해 놓은 겁니다. 예를 들면 이제 고포드맵 과일이라고 해서 사과나 배나 복숭아는 고포드맵입니다. 과민성 장 증후군인 사람들은요, 이 과일을 먹었을 때 가스가 차고 소화가 잘 안 되죠. 대신 저포드맵 과일을 드시면 편안합니다. 바나나나 블루베리나 키위, 포도 이런 것들은 저포드맵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. 채소나 곡식이나 기타 이런 음식들이 고포드맵과 또 저포드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요, 저포드맵 음식들을 가려 드시다 보면 장내 유익균들이 점점점 늘어납니다. 이렇게 식물을 중심으로 드시다 보면 그랬을 때는 계속 저포드맵만 드실 것이 아니라 서서히 편안해지면 그 시점에 약 2주에서 4주 후에 고포드맵을 드시는 것도 도전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그만큼 개선이 되면 고포드맵도 먹을 수 있는 장 상태로 바뀝니다.